사람들이 네. 바이어스입니다. 바이어스는 말하나? 네, 김용입니다. 우리 조에서는요, 삶의 가치, 생명의 기쁨,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만도 인간이 존재하는, 생명이 존재하는, 미물 하나가 존재하는 그 가치만으로도 충분하다. 기쁨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이가 얘기했습니다. 그 책에서 봤는데 굉장히 이 사람이 우울하고 그냥 도심에 차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그 파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끌고 가는 사람이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구나. 삶은 계란. 그러니까 삶은 둥글둥글하구나. 뭐가 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았다고. 그래서 삶은 계란이다. 그리고 삶의 가치는 이제 행복인데 거기에는 건강 그리고 유익함, 나눔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자발적이어야 되며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권력이 이 전두엽에 권력이 꽉 찬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랬을 때는 많은 민중들이 죽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5.1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을 몇 사람이 잡으려면 내 아들을 국가에서 불러서 두 말 없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군대 보냈고 국가에서 세금 내라 해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세금 냈더니 그 세금으로 군대 간 내 아들을 갖다 총을 줘서 훈련을 시켜갖고 그 아들로 하여금 나한테 촛불을 기대게 만들어. 이런 사건이 바로 광주사태죠. 그러면 그런 권력이 전두엽에 꽉 찬 사람이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민중이 무척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발성이어야 되고 최대한도로 존중돼야 된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가족의 그러니까 삶의 가치는 가족의 행복이다. 최소 단위다. 공동체의 최소 단위 가족.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는 누가 함부로 법을 집행한다 할지라도 교단에 누가 함부로 가서 그 교사가 아무리 잘못했다는 그 거기에서 끌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죠? 그건 약속이거든요. 그 가정은 지켜줘야 돼요. 거기 어떤 놈이 살아도 그 가정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헌법에 돼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대신에 판사가 두드려서 가택수색 하시오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 전에는 누구도 거기에 진짜 철인 공로할 놈이 그 안에 있어도 그 가정은 지켜줘야 된다. 이게 이제 삶의 가치, 생명, 존재만으로도 그 미임을 잃을지라도 그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 삶의 가치. 그리고 공동체의 필요성은 이 공동체는 기쁨을 준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권력을 행복으로 추구하든가 돈을 행복으로 추구하든 이걸가 여기 전두엽에 이만큼 있는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다 보면 올라갈 때 못 봤던 꽃 내려갈 때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게 땅바닥에 떨어져서 기어댕겨 봐야 내가 왜 그때 저 사람들한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고 영성이 맑고
이런 사람이 공동체의 어떤 장이 된다면 이 공동체는 지금 저희는 기쁨을 준다 그랬는데 이 기쁨을 여러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단군이 이 뭐지 조선인가요? 홍익인간이죠. 건국이는 홍익인간. 널리 인간들 사이를 이롭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참 가치 있는 건지 이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정말로 이 가치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하죠. 자, 그리고 또 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죠.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족이 이렇게 모이면 아버지 엄마는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잘 기르고 또 조 단위로 이렇게 있으면 우리들이 모여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듯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시너지. 합해서 그때 저 얘기했었죠. 만일 저는 쌀 한 톨에 그 다음에 곱해서 2톨 그 다음에 4톨 주십시오. 이거 공부했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그런 거라는 거죠. 복리.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는 4가 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 그 다음에 이 공동체는 나누고 배려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가 80%를 가지고 20%는 80%가 그거 서로 먹으려고 80%끼리 싸워요. 88만원 세대, 120만원 세대 이런 세대들이 서로 그거 20% 가지려고 앙당하면서 싸우게 돼 있어요. 굉장히 삶이 팍팍하죠. 배려가 없죠. 그런 데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6천만원, 7천만원 받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언론에서는 귀족 계급이라고 칭했어요. 그래놓고 그 사람들 보고 양보하래. 당신들 얼굴 반으로 깎아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돼. 이렇게. 그죠? 이런 공동체는 안 되는 거죠. 1%가 80%를 갖고 있다. 아니면 20%가 80%가 거기서 양보를 해야죠. 거기서 양보를. 그게 배려죠. 그 간신히 나와 있는 그 80%에서 간신히 이제 고개 들고 조금 살만한 사람들을 귀족 계급, 귀족 노동자 뭐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언론에서 막 보도하니까 우리들은 그거 보고 그래 맞아. 저렇게 많이 받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양보를 해야죠. 그래야지 이 공동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홍익인간처럼 우리가 중요시하는 이 가치,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야 된다. 솔선수범해야 된다. 배려와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이죠.